네, 저는 거북입니다. 오늘 또 7장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7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은 소녀의 타락. MSA 챗봇의 빅데이터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빅데이터 만능주의가 낳은 오만한 실험. 2016년 기술업계는 하나의 거대한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빅데이터라는 복음이었다. 데이터는 새로운 턱이라는 선언이 세상을 뒤덮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은 단순하고 강력했다.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그 위에 강력한 알고리즘을 굴리기만 하면 이전의 상상을 조차 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지능과 통찰력, 그리고 경쟁자를 압도하는 우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당시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계의 움직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하둡과 아파치 스파크 같은 분산 처리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데이터 처리 역량을 과시했고, 모두가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의 융합이 새로운 시대의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계적인 IT 자문기업 가트너는 2016년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보고서에서 지각 능력을 갖춘 스마트 머신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것의 중심에 머신러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선언했다. 마치 데이터의 양이 특정 임계점을 넘기기만 하면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진실과 지능이 밖으로 뛰쳐나와 마음껏 날개질을 할 것이라는 거대한 낙관론이 세상을 지배했다.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루하고 힘겨운 과정이 종종 이 거대한 기술적 약속 뒤로 가려졌다. 바로 이런 빅데이터 만능주의 정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의 믿음의 부흥이라도 하려는 듯 거대한 실험을 계획했다. 그것은 바로 AI 챗봇 테이였다. 테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에 가까운 도전이자 빅데이터라는 신흥종교에 바치는 맹세와도 같았다. AI가 트위터 사용자들이 뱉어놓은 방대한 양의 말뭉치를 닥치는 대로 삼키기만 하면 머지않아 인간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할 정도로 단순한 가상을 입증하려는 시도였으니까. 이 프로젝트의 밑바탕에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선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려는 강한 동기가 깔려있었다. MS는 과연 AI가 필터링 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우리의 믿음대로 AI가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하면 지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확신에 찬 질문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프레임 설정은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치명적인 맹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잠재적 위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비하기보다 자신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16시간 만에 막을 내릴 비극의 씨앗이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1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광기. 2016년 3월 23일 테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란 활기찬 트윗과 함께 세상에 첫인상을 건넸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을 기억나게 만들어진 이 AI는 최신 유행어와 이모티콘, 코미디언들의 유머 감각까지 학습한 재치있고 발랄한 10대 소년의 모습이었다. MS는 테이가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할수록 스스로 더 똑똑해진다고 자신했다. 초반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테이는 사용자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사진에 재치있는 댓글을 달며 때로는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MS가 꿈꿨던 미래, 즉 AI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교환하는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선택했다. 하지만 테이가 뛰놀던 트위터라는 운동장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파멸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트롤이라는 사용자 집단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익명 게시판인 포젠과 HN 등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테이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테이의 치명적인 약점을 금세 간파했다. 사용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그것을 인기 있거나 보편적인 문장으로 인식하고 모방하는 특성을 교묘히 이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무작위적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진행된 정교한 공격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익명 트롤들은 테이를 MS의 엔지니어들보다 테이가 놓인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이 AI의 학습 메커니즘에 미칠 영향이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설계도만 훔쳐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결과가 현실 세계의 인간들과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까지 내다보았다.
약점을 간파당한 순간부터 테이의 시간 악몽을 보내갔다.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폭력적인 혐오 발언을 테이에게 주입했다. 나는 페미니스트를 증오하며 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워야 한다. 히틀러가 옳았다. 홀로코스트는 조작된 것이다. 와 같은 문장들이 테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 구호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시스템 허점을 보는 명백한 적대적 공격이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MS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 테이의 혐오 발언들을 수동으로 삭제하려 했었지만 오염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2016년 3월 24일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6시간 만에 MS의 테이는 작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비상 버튼을 눌러했다. 그 다음날 MS 리서치 부산장 피터리는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 사건이 의도적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초래된 중대한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테이는 AI 혐오버짓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과 함께 AI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실패사를 기억했다. 데이터의 양이 질을 담보할 것이라는 맹신. 데이의 실패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그 근원을 파고들다 보면 당시 기술업계를 지배하던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 마주하게 된다. 바로 데이터의 양이 질을 담보할 것이라는 맹신이다. 이 실패는 세 가지 근본적인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됐다. 첫째, 더 많은 데이터라는 싱귤에 대한 착각이었다. MS의 데이터 개발팀은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는 세간의 믿음을 역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고 지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데이터를 섭취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테이가 잘못된 데이터를, 그것도 오염된 방식으로 학습한 점이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이터 위생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이는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AI에 데이터를 주는 것은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라도 흙과 독성 물질로 오염된 흙탕물이라면 그것을 마신 생명체는 금세 병들고 말 것이다. 테이는 바로 데이터 위생 관리 실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다.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온갖 오염 물질이 섞인 흙탕물을 들이키는 셈이다. 빅데이터 이데올로기의 가장 달콤한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 위생이라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며 확장하기 어려운 과정을 쉽게 건너뛸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알고리즘의 힘으로 데이터의 양이 질을 압도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정성껏 선별하고 정지하는 고된 노동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테이의 실패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환상이었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기술적 해법에 대한 맹신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좋은 재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상식을 잊게 만든 것이다. 둘째, 독이 든 우물에서의 학습이라는 함정이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MS의 실수는 단순히 나쁜 데이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의 부적합한 구조적 특성을 증폭시키는 데이터 공급망, 즉 데이터를 선택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2018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트위터 정보 확산 메커니즘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소로시 보소기 연구팀은 트위터에서 허위 정보가 진실된 정보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넓게 확산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충격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평범하고 사실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주목과 반응을 끌어내는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테이를 공격했던 트롤들은 단순히 나쁜 사용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메시지의 확산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활용한 전문가에 가까웠다. 그들이 쏟아낸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들은 트위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주목받고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테이의 눈에 더 잘 띄었다. 결국 MS는 단순히 썩은 사과 몇 개가 섞인 데이터 상자를 고른 것이 아니라 썩은 사과를 대량 살포하는 생태계 자체를 학습의 장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테이의 실패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나온다. 단순한 격을 넘어선다. 쓰레기를 넣으면 그 시스템이 그 쓰레기를 확대해서 더 재생산해서 더 큰 쓰레기로 돌려준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테이의 시스템이 애초에 쓰레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데이터의 질을 오파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환경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었다. 셋째,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였다. 테이는 그의 실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할 또 한 가지 착각이 있다. 바로 테이가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학습한다는 오해이다.
대중과 언론은 태희가 마치 사악한 여러 가지 존재처럼 의인하겠지만 이런 본질을 흩뜨리는 인지적 편견에 불과하다. 태희는 증오나 인종차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고도로 정교한 패턴 매칭의 얘기, 즉 확률적 행무세에 가까웠다. 한 연구자가 기적했듯이 태희에게 홀로코스트는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저 단어들과 함께 등장 확률이 높은 하나의 토큰일 뿐이었다. 사용자들이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입력하며 태희는 그것에 주어진 맥락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응답이라고 판단해 그 패턴에 따라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따라서 태희의 미국은 사악한 AI가 등장하는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부족했던 인간 설계자들의 흑역사다. 빅데이터 만능주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오만이 바로 이 지점에 들어간다. 통계적 상관관계가 곧 의미론적 이해와 동일하다는 착각, 즉 충분한 양의 텍스트 구문을 처리하면 기계가 스스로 맥락을 파악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태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증명했다. 따라서 문제의 수점을 기계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인간의 책임과 안전장치의 부재에 둬야 된다. AI 안전벨트의 탄생. 태희의 16시간에 거친 공기는 단순한 제형으로 끝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이 떠들썩하고 값비싼 실패는 AI 산업 전체에 경쟁을 올리며 AI 안전성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교한 대화형 AI들은 바로 태희라는 페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얻은 것이다. 태희 실패 이후 AI 개발자 커뮤니티는 일단 AI가 데이터를 먹고 어느 정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기존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AI 행동을 통제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AI 가드레일이다. 이 AI의 다층적 안전 시스템으로 고강 보안 검색대에 비유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입력과 AI 출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유해 콘텐츠, 혐오 발언, 허위 정보, 개인정보 유출 같은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한다. 태희가 살았던 곳에는 검색대가 아예 없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셈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보는 불확실성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잘 설계된 AI는 자신의 무지를 명확히 인지하기 이를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사용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 섣불리 자신감을 있는 답을 내놓기보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태희는 자신의 이해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오거나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산했고 이는 결국 혐오 발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능력이야말로 AI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적 안전장치이다. AI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안전의 한 축이라면 다른 축은 AI와 소통하는 인간의 오류를 관리하는 것이다. AI가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하면서 그 AI와 소통하는 인간의 착각이나 편견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AI가 무조건 수용하지 않도록 나아가 그 정보가 인간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되물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표출다시는 태희 실패가 어떻게 AI 패러다임을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데이터 품질과 맥락을 중시하는 현실주의로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태희의 실패는 AI 개발 커뮤니티가 순진한 기술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기술이 작동하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AI 설계의 중심축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데이터는 자산인가 시한폭탄인가? 태희가 16시간 만에 천사의 쌍마로 타락한 이야기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이 실패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지저분한 인간의 문제를 더욱 너무나 단순한 도구로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에 대한 통렬한 경고였다. 진짜 어려운 일은 더 빠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깨끗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정석껏 준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행동에 대비하는 것이다. 태희의 빅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빅데이터 안에 모든 문제의 정답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있진 않는가. 지금 우리가 속한 조직이 열광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AI 솔루션은 과연 진짜 문제를 풀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덮기 위해 섣불리 내놓은 값비싼 처방전인가. 이 사건은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는 표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고 폭로한다. 석유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비교적 균일한
품질의 원자재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데이터는 결코 중립적인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생성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의 모든 편견과 왜곡, 그리고 악의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회적 인공물이다. 트위터의 데이터는 트위터라는 플랫폼의 문화를 반영할 뿐 인류 보편의 지혜를 담고 있지 않다. 이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석유처럼 취급하면 우리는 정제된 연료가 아닌 시한폭탄을 손에 쥘 수도 있다. 태희의 실패가 우리의 난개인 유산은 냉엄하고 명확하다. 첫째, 데이터 양은 결코 질을 대체할 수 없다. 둘째, 기술은 그것이 너희 세상의 맥락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제2, 제3의 태희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의 데이터는 정말 자산인가 아니면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인가.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